자, 여러분들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의 강의는 Part 5의 111번부터 120번까지 10문항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구조문법 어휘의 토픽이 다루어지죠. 이건 뭐 숙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 공부를 하는 이상 우리말과 구조가 똑같을 리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본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접어가 아니라면 구조 자체도 완전히 다를 것이고 어법사항도 우리말과 좀 다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어휘 당연히 다르겠죠. 자, 두 가지 방식의 접근입니다. 외워야 될 것들은 암기하셔야겠고요. understanding 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해서 이해하신 것은 아주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암기한 것들은 휘발해서 이제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understanding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겠죠.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면 자, 토익은 뭐 바로 점수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럼 토익이 2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지하게 2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날 뭐 시험 보고 나서 안 돼! 막 이러면서 그죠? 예, 막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뭐 75분 안에 100문제 어떻게 풀어? 안 돼!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11번부터. 얼굴은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별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를 막 하는데 얼굴은 굳어 계신데요? 요즘에 그 개콘에서 보고 흉내를 좀 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앞에 감독님 혹시 어이없어서 웃고 계시지 않나요? 네, 굉장히 흐뭇해 하셔서 저는, 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요. 네, 어이가 아리마생인가요? 자,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강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부터 자, 구조문법 어휘 시작해 볼게요.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일단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고,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유형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어휘 유형입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네요. 자,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Miss Ting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뻐. 자, 이뻐. 이거죠? 자, Ting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쁜데요. 자, 이 사람이 걱정, 염려하고 있답니다. 부사는 여러분들 해석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특히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제가 나오겠죠. 이 decrease in sales라고 하는 건 이것과 관련해서 염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be worried 다음에는 about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자,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주제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간단하게 내보시면 되겠어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워낙에 뜻이 많잖아요. 그래서 in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우, in은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조잡한 생각이에요. in은 한 3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전치사니까. 자, 그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죠. 자, anyway, 정답은 C로 정하고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쁜 팅이, 자, 특히 어떻게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무엇일까요? 감소 때문에 이런 얘기고요. 감소의 영역을 나타낼 때, 자, 증감의 명사 이하에는 영역을 in으로 나타내죠. in 이하의 감소입니다. 매출 감소고요. 매출 감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서로부터 매출 감소가 온 것이고 이 기간에 걸친 매출 감소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 6주간에 걸친 자, apparel departments, 그래서 의류 판매하는 그런 부서네요. 이 부서로부터의 매출 감소와 관련해서 염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worried 대신에 concerned가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자, 함께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111번 마무리 짓고요. 자, 112번 갑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맞췄을 것이고 모르는 학생들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have가 자, 품사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는 형용사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가 답이다? 정답이 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명사 앞에 뜬금없이 부사가 답일까?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자, 부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다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most people도 가능하지만 모두 가능해요. most of the people 이렇게도 많이 쓰죠. some of the people 이렇게 쓰면 most는 이하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사는
구성이 좀 독특하다고요. 어떻게 독특해요? 바로 most라고 하는 게 명사 같지만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바로 people이 생략되고 이 most를 대명사로 여러분들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most라고 하는 단어는 대명사로 쓰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all도 그렇고 그 다음에 most도 그렇고 some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have라고요. have도 절반의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로 쓸 수 있거든요. 절반의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되면 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half an hour 이렇게 쓰게 되면 자 1시간의 절반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alf를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all orders 모든 주문들 중에 절반의 주문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half는 half orders를 줄여서 우리가 뭘로 본다? 하나의 자 명사로 봤다. 따라서 자 이 명사를 여러분들 수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바로 부사로 수식해도 형용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부사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는 형용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have를 대명사로 보는 것이지 이 단어는 절반의 자 뒤쪽에 생략된 orders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하는 건 뭐야? have로 수식해야 되는 거야. 거의 절반, 대략 절반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표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특히 자 이렇게 부사 수식을 잘 받는 표현들이 이제 토익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almost all of the people.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보면 자 그 사람들 중에 all people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생략된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사가 수식을 하지.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all은 형용사로 문법적으로 취급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하에 자 people이 지금 생략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은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꾸 쓰다 보면 느낌도 오는 거야. 그래야 영어가 이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쌍칼 선생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have도 마찬가지로 자 해석 접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절반의 주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모든 주문의 절반 주문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ave를 수식하는 요 have가 비록 명사지만 여러분들 형용사고요. 뒤에 명사는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앞에는 수식을 할 때 누구로 한다? 부사로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approximately half라고 하면 거의 절반의 주문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단순하게 액면만 보고 얘는 명사니까 앞에 형용사 수식해서 A번에 답을 쓰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그 참고로 approximate라고 하는 단어는 ed 붙은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품사가 거의 여러분들 쓰지 않는 단어지만 자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면 뭐 근사하다, 가깝다의 뜻이고요. 자 타동사로 하면 쓰이면 무엇을 근사치로 계산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 형용사로는 당연히 자 근사한, 유사한, 뭐 숫자 따위가 근접한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인 것이니까 혹시라도 have 앞에 자 ed형의 분사가 수식한다든가 아니면 형용사가 수식한다라고 해서 A번이나 B번에 손을 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도 될 것 같고 자 모든 주문 중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도 부사가 답이죠. 절반이 어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수식하죠. 자, 어디로부터? 창고로부터 선적된 모든 주문 중 절반 정도가 어떻게 된다? are headed. 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로? 해외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2번 마무리 짓습니다. 조금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 문장에 대한 경험, have나 all 같은 단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실제로 형용사에다 답을 많이 쓰더이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3번 가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는 선택지 A, B, C들을 딱 보니까
아, 이건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형용사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품사는 다 형용사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seminar attend를 얼마든지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우리말로 해보면 대략적으로 다 되죠. 자, 그런데 모든 세미나 참석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어가 숫자가 굉장히 약한 그런 언어예요. 자, 예전에 이제 원어민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한번 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왜 5개의 사과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사과 5개. 사과는 여러분들 단수명사잖아요. 그리고 복수명사는 사과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개의 사과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5개의 사과, 5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5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뭐라 그랬어요? 몰라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생성되어 있지만 원어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약한 부분의 형용사들은 이런 언더스탠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심할 부분들을 좀 캐치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뒤에 복수명사만 올 수 있어요. 자, 그것도 3개 이상만 올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얘기할 땐 또 both를 쓰잖아요. 자, 혹은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전부 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attendee가 단수명사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아무리 한국말로 해석이 이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several도 마찬가지죠. 몇몇 참석자.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몇몇 참석자라고 하는 것은. 자, 몇몇의 참석자들이면 당연히 또 복수가 와야겠죠?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ach냐 single이냐의 문제인데, 자, each라고 하는 단어와 single의 차이는 뭐예요? 정답은 이제 얘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가 올 필요가 없다? 어나 더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싱글이 나오게 되면 어나 더가 필요해요. 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 바로 attendee라고 하는 게 단수명사죠. 단수명사는 지정됐을 경우에 이 아이가 지정됐다는 표시, 미지정됐을 때 미지정됐다는 표시를 관사나 한정사를 가지고 반드시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 boy가 나오든가 the boy가 나오든가, 그죠? 자, 혹은 어나 더에 해당하는 지정과 미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반드시 앞에 나와서 표시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나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싱글은 그냥 일반 형용사란 말이에요. 일반 형용사. 자, 단독의 그런 얘기. 알겠죠? 단독의. 그 단독인 사람이 단독의 attendee는 말이 되지만 그러면 그 단독의 attendee가 참석자가 지정이면 자, 앞에 a single attendee가 될 것이고, 자, 미지정이면, 그리고 지정이면 the single attendee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단독의 참석자 혹은 어떤 단독의 참석자가 반드시 이렇게 표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어나 더의 기능을 대신하는 단어를 한정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this 같은 단어가 대표적으로 요거니까 지정 개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단어에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에 each라고 하는 단어는 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each는 그 자신이 한정사기 때문에 관사와 중복 사용되지 않습니다. each는 자, 이 그 세미나에 참석한 그 단수의 attendee들 각각 모두를 다 가리키는 지정 개념의 한정사예요, 이 아이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each나 every는 관사와 중복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왜냐면 이것이 지금 앞에다가 더를 쓰게 되면 뭐죠? 중복인 거야. each도 자, 각각의 세미나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다 가리키는 지정 개념인데 더가 중복해서 와야 될 이유가 없고 앞에 어를 쓰게 되면 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관사와 한정사는 컨셉 자체가 똑같은 개념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쓰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자, each seminar attendee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토대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익혀서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원어민의 근접한 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께도 생기는 거예요. 자, 물론 뭐 토익 점수만 이제 간단하게 받으시려면 이런 차이들만 아셔서 답만 잘 쓰시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계속 저렇게 해서 그죠? 어떻게? each seminar attendee, each seminar attendee, each seminar attendee 이런 샘플 하나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each student
이렇게 쓰고 말잖아요. each students. 그죠? 예. 그러면 이 students 앞에도 관사 한정사가 없다는 얘기거든. 경험이 이론과 연결돼서 자, 결국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 이제 싱글이라고 하는 말은 자, 그렇게 일반 형용사고 이 G는 한정사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다라고 하는 결론 이후에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들을 자, 연습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답 냈고 자,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해석만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각각 한 명 한 명 모두를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세미나 참석자들이 자, get a chance to introduce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을 소개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자, 그 그룹에게 during 이하의 기간 동안에 이렇습니다. 미팅의 마지막 자, 시간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113번 마무리 짓습니다. 자, 4번 가죠. 자, 4번 어렵다.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유, 5번이네요. 그죠? 자, 2개씩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명확하죠? 더가 있고 이하의 materials라고 하는 명사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애들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2단어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경우가 없죠. 투부정사에는 형용사 기능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 head 플러스 pp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2개 중에 예? 좀 닮은 것 같아요. 누구하고요? 안 돼. 제가 김원희 아저씨하고 닮았다고요? 에이, 머리를 올백하면 또 닮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하면 수업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제가 최근에 문천식 아저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김원희 아저씨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자, 이번 달엔 그러면 댓글 놀이로 저 누구 닮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닮은 사람이 누군지. 옛날에 자. 누가 선생님 보고 스페인 대표 축구 선수 이니에스타 닮았다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고맙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아무튼 간에 이번 달에 한번 댓글 놀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누구 닮았는지. 자, 그래서 트레이닝 아니면 이제 트레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닝은 ing지만 여러분들 미팅처럼 명사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차에 열차의 뜻이 있을 것이고 동사로는 무엇을 교육 훈련하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그죠? 자, 그래서 트레인은 이 문제와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목적어로 something을 취합니다. train somebody가 아니라 train a course. 그러면 어떤 코스를 자, 지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something 목적어만 취하는 동사로 정확하게 감을 익혀두셔야 되는 동사이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Anyway,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다라고 하면 형용사가 없거든 지금 둘 다. 그래서 training material이냐 아니면 train material이냐 했을 때 아니 무슨 기차 자료가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육훈련 자료라고 해서 결국은 뭐가 답이다? 이것은 형용사가 지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복합명사가 정답이다라고 찍어내시고 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충분히 이해가 잘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만 해보시면 되겠어요. Be sure to. 자, 요건 수거로 여러분 확실하게 해라 이런 뜻이죠? 확실하게 뭐 하래? Get in touch with. 연락 접촉하다. 한 단어로 바꾸면 자, contact 되겠습니다. contact은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with가 붙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사니까 자,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영어라고 하는 바다에 푹 빠지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컨택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토익이라고 하는 냇물 안에서는 허구한 날 금을 치면 잡히는 자,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자, 반드시 타동사로만 쓰인다라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면요. 누구와? 자, 바로 자, 벤슨 그룹과 연락 접촉을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떻다면 네가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in need of는 무엇에 필요 안에 있다면 이게 직역이에요. 자, 번역하면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건 전체를 한 단어로 쓴다면 뭐예요?
자, need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If you need additional copies, 추가적인 복사본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의 복사본이 필요합니까? 자, 바로 training material의 복사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used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야? 자, 오늘 오후에 트레이닝 세션에서 요 뒤에도 나오네요. 바로 또 복합 명사로. 자, 그래서 트레이닝은 자, 순수한 명사로 교육훈련의 뜻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회의에서 사용되는 자, 교육훈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14번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견딜만 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115번 가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115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예외가 되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요 동사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잘 아시지만. 자, 이건 좀 아래로 좀 내려와서 한번 좀 볼까요? 수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습니다.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자, 어떻게 해준다? 뭐뭐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요동사가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다. 왜 수요동사가 목적어를 2개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오늘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간에 2개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예외가 되는 단어들은 뭐예요? 둘 중에 수요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어만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explain인데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다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절대로. explain은 뭐만? something 목적어만 취하고 somebody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원래 수요동사도 어떻죠, 여러분들? something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꺼내면 somebody 앞에는 전치사를 붙여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수요동사인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4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3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수요동사는 4와 3식으로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1, 2, 3, 4, 5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편의상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explain은 반드시 이런 패턴으로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지만 explain이 뭐야? 설명하다. 이거는 의미 없는 공부예요. 그건 중학생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면 저도 이런 강의 뭐해로 하겠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 토익은 이거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explain처럼 something 목적어만 취하고 somebody 목적어는 취하지 않는 동사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xplain 계열의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explain 계열의 동사들을 지금부터 나열해 드릴게요. 자, return.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반납해 주다, 반환해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something 목적어만 취하죠. report. 자, 누구누구에게 자, 무엇을 자, 알려주다, 보고해 주다. 그다음에 발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발표하다. 자, 그다음에 say, mention, express.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언급해주다 등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예요. 자, 이게 있고 당연히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explain 있습니다. 그리고 자, suggest가 있죠. 누구누구에게 자, 무엇을 제안해주다, 제안하다의 뜻인데 자, 이때도 something 목적어만 취합니다. recommend 마찬가지죠.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recommend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자, 나중에 틀림없이 복 받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자고 했냐면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거라고요. 해석을 해보면 답이 여러 개예요. 틀림없이. 그죠?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Dish Network's Online Streaming Video Depart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에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회사에 무슨 부서가 이것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치고 무슨